서울의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이소아의 마음은 뜨거운 기대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전략 컨설팅 펌 중 하나인 에이유라 그룹의 전략기획팀에 합격 통지를 받은 지 일주일째였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쉴 틈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내일이 바로 그녀의 첫 출근일이었다. 서아는 이 특별한 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새 출발을 위한 작은 축하가 필요했다. 그녀는 화려한 클럽이나 시끄러운 술집 대신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숨겨진 재즈바 블루문을 택했다. 그곳은 그녀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찾던 비밀스러운 안식처였다. 짙은 원목 인테리어와 낮은 조명, 그리고 공간을 감미롭게 채우는 색소폰 소리는 복잡했던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배 앉아 칵테일 한 잔을 주문하고 무대 위 밴드의 연주에 천천히 빠져들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시선이 봐 건너편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머물렀다. 그는 마치 그림자 속에 녹아든 듯 홀로 앉아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묵직하고 강렬했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다크 그레이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풀어헤쳐 답답함과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서아는 보통 낯선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만 그에게서는 이상하게도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는 것 같았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서아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서아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남자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발을 가로질러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왔다. 혼자 오셨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재즈의 베이스 음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이런 곳에서 혼자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서아는 칵테일 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가끔은 혼자만의 축하가 필요할 때도 있죠. 남자는 그녀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바텐더에게 같은 위스키를 주문했다. 축하라,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봅니다. 그의 말투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이상하게도 서아는 그에게 경계심이 들지 않았다. 평소의 그녀라면 적당히 거리를 두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마도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그녀를 무장 해제시켰는지도 몰랐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꽤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녀가 모호하게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환점이라 흥미롭군요. 때론 그런 전환점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도 하죠. 좋든 나쁘든. 두 사람의 대화는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이나 직업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야망, 재즈 음악의 즉흥성,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각자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지적이었고 그의 통찰력은 서아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 날카로웠다. 서아 역시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전략적인 사고와 예리한 분석을 대화에 녹여냈다. 남자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녀를 향한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반은 어느새 한산해졌고 밴드의 마지막 연주가 끝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기류가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원초적인 이끌림이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밤을 이렇게 끝내기엔 아쉽군요. 그의 시선은 서아의 입술에 머물렀다. 서아는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서아는 평생 처음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재즈 바를 나섰다. 도시의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남자의 집처럼 보였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이성은 사라지고 본능만이 남았다. 그들의 하룻밤은 격렬하고도 매혹적이었다. 서아는 낯선 남자의 품에서 자신이 이렇게까지 대담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따가운 햇살에 눈을 떴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낯선 침대에서 혼자 깨어났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고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젯밤의 열기는 간데없고 오직 값비싼 침구에 서늘한 감촉만이 현실을 일깨웠다. 서아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약간의 후회와 당혹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하룻밤의 일탈일 뿐이야. 이서아, 정신 차려. 오늘은 첫 출근이라고. 그녀는 어젯밤의 남자를 이름도 모르는 실수로 규정하고 그의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다. 아우라 그룹의 로비는 서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높고 웅장한 천장, 세련된 대리석 바닥,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최고 엘리트 집단 특유의 활기와 긴장감이 느껴졌다. 서아는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완벽하게 지우고 유능한 신입사원의 가면을 썼다.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전략기획팀 사무실이 있는 3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이곳에서 어떻게 펼쳐나갈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개방형 구조였지만 각자의 업무에 몰두한 직원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팀장의 소개로 동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서아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듯 했다. 오전 10시 신임 임원 및 핵심 인재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는 공지가 떴다. 서아는 신입사원 중 유일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녀의 능력이 입사 전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대회의실은 이미 에이유라 그룹의 핵심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골랐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인사 담당 임원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에이유라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대표이사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타오 신임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박수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 재즈에서 보았던 희미한 미소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표정만이 감돌았다. 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젯밤 그녀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그 남자가 바로 에이유라 그룹의 냉혹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의 상사가 될 강태호 대표이사였던 것이다. 강태호는 청중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시선이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서아에게 잠시 머물렀다. 서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한 동요가 스치는 듯 했지만 그것은 곧바로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혹은 완벽하게 무시하는 사람처럼 시선을 거두고 입을 열었다. 아우라 그룹의 강터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저는 이곳에 안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에이오라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제 방식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 도태될 것입니다. 그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에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아는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입사 첫날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서아는 멍한 상태로 자리로 돌아왔다. 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아 씨, 대표님께서 특별히 서아 씨의 입사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바로 대표이사 집무실로 가보세요.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그 말에 서아의 가슴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로봇처럼 일어나 대표이사 집무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지만 떨리는 손을 멈출 수는 없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태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서아 씨,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낯선 사람의 것이었다. 아우라 그룹은 당신의 학교가 아닙니다.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이 그저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지 못한다면 내일 당장 당신의 책상은 없을 겁니다.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나온 이서아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강타오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겠다는 조금의 자비도 없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켰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남자와 지금의 냉혹한 상사. 두 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서아는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역경을 MCH고 이 자리까지 온 근본부터가 전략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잡았다. 감정에 휩쓸릴 시간 없어. 이서아, 넌 프로야. 여긴 전쟁터고 강태호는 내 사령관일 뿐이야. 어젯밤 일은 없었던 일로 만들어야 해. 다음 날부터 서아는 에이유라 그룹의 지독한 업무 강도에 본격적으로 내던져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태호가 있었다. 그는 그룹 전체의 시스템을 개혁하기 시작했고 전략기획팀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었다. 매일 아침 8시 핵심 임원 및 전략기획팀이 모두 참석하는 일일 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그 회의는 서아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강태호는 서아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검토할 때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신입 전략 담당이라고 불렀고 그녀의 분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며 다른 팀원에게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그의 무관심은 노골적인 비난보다 더 잔인했다. 서아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굴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그를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어젯밤의 기억이었다. 회의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을 격렬하게 안았던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보고서를 넘기는 그의 길고 단단한 손가락이 자신의 피부를 스치던 감촉을 떠올렸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서 어젯밤 귓가에 속삭이던 뜨거운 숨결을 느꼈다. 서아는 필사적으로 그 기억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녀는 더욱더 일에 몰두했다. 밤샘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누구보다 완벽한 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강태호라는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동시에 강태호라는 남자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할수록 강태호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마치 그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보고서에서 가장 사소한 오타나 논리적 비약 하나를 찾아내 전체 팀원 앞에서 지적했다. 이소아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거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에유라의 전략기획팀에서 볼 줄은 몰랐군요. 보고서 다시 작성해서 오늘 퇴근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것은 명백한 실수였지만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속 단 하나의 오류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서아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아 씨, 괜찮아요. 대표님, 오늘 좀 심하시네. 그녀는 전략기획 1팀 팀장인 윤채경이었다. 채경은 세련된 외모와 상냥한 말투를 지닌 사내에서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녀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만족감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제 실수인걸요. 다음부턴 더 꼼꼼히 확인해야죠. 서아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윤채경은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너무 기죽지 말아요. 원래 저런 분이세요. 특히 여자 직원들한테 더 엄격하시죠. 아마 서아 씨가 너무 뛰어나서 견제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녀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윤채경은 에이유라 그룹에서 몇 안 되는 여성 팀장이었고 차기 임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서아가 입사하자마자 핵심 인재로 분류되어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서아가 자신보다 젊고 매력적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경쟁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채경은 서아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은근슬쩍 떠보았다. 그런데 서아 씨, 혹시 대표님이랑 개인적인 인연이라도 있어요? 다른 신입들하고는 다르게 유독 서아 씨한테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서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팀장님. 그럴 리가요. 입사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뵌 게 전부입니다. 아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엄격하게 지도하시는 거겠죠. 채경은 서아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상냥한 미소로 받아쳤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힘내요.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강타오의 냉대와 윤채경의 은근한 견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마치 얼음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은 강타오였다. 그는 사무실의 가장 안쪽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아는 가끔 그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실루엣을 곁눈질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서류에 코를 박고 있거나 냉정한 표정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던 서아는 탕비실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연히 강타와 마주쳤다. 늦은 시간 사무실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아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돌아서려 했다. 어젯밤의 기억이 불쑥 되살아나 그녀의 뺨을 붉게 물들였다. 그때 타요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날 밤 재즈에서 들었던 것과 위험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늦게까지 일이 맞나 보군. 그는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서아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네, 수정할 보고서가 좀 남아서 라고 겨우 대답했다. 태호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어두운 탕비실의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깊고 어두워 보였다. 그는 마치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아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처럼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아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긴장으로 살짝 떨리는 속눈썹,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어젯밤 그가 흔적을 남겼던 목덜미까지. 서아는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에 댄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태연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의 체향과 진한 커피 향이 뒤섞여 서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소아 씨,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회사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금물이야. 특히 나 같은 상세에게는. 그의 말은 충고였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어젯밤 일로, 아니, 내 말은 회의 때 일로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는 황급히 말을 정정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젯밤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명백한 현실로 떠올랐다. 서아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렸다. 대표님, 저는 회의 때 지적받은 제 실력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생각할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저 하룻밤 상대로 휘둘리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태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입가에 스친 것은 비웃음이었을까? 아니면 흥미로움이었을까? 그는 피식 웃으며 커피잔을 들었다. 그래, 그래야 아유라의 인재답지. 앞으로도 기대하지. 그는 서아의 어깨를 스칠 듯 말듯 지나쳐 탕비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서아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강태호는 얼음으로 만든 벽이었다. 하지만 그 벽은 너무나도 뜨거운 기억을 품고 있었다. 서아는 깨달았다. 이 회사 생활이 단순히 업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의 지독한 심리전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심리전의 상대는 바로 그녀의 냉정한 상사이자 그녀가 잊지 못하는 하룻밤의 남자 강태호였다. 강태호의 얼음장 같은 집무실에서 벗어난 지 일주일. 이서아는 에이유라 그룹의 살인적인 업무 리듬에 자신을 완벽하게 동기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강태호와의 모든 불필요한 접촉을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고, 회의실에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오직 데이터와 스크린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전략은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 띄지 않되 자신의 능력은 오직 결과물로만 증명한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강태호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둘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월요일 아침 주간 전략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태호가 폭탄을 터뜨렸다. 다음 안건은 마이다스 리테일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회의실에 앉아있던 베테랑 매니저들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이다스 리테일은 에이유라 그룹이 야심차게 투자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 파트너십이었지만 업계의 예상을 뒤엎고 3분기 연속 처참한 실적을 기록하며 그룹 전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프로젝트였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현재는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다. 태호는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이 정확하게 서아를 향했다. 이 프로젝트 이서아 씨가 맡도록 하세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입사한 지 고작 2주 된 신입에게 그룹 최대의 실패작을 떠넘기겠다는 선언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다. 윤채경 팀장조차 놀란 듯 눈을 살짝 크게 떴다가 이내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만난 듯 단 미묘한 미소로 표정을 감췄다. 한 시니어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하지만 마이다스 건은 이소아 씨, 태호가 매니저의 말을 자르고 서아를 불렀다. 당신 포트폴리오에 위기 관리 및 턴어라운드 전략이 주요 경력이라고 기재되어 있던데 내가 잘못 본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았고 명백한 도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아가 거절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으로 그녀를 몰아쓰고 있었다. 서아는 마른 입술을 죽였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녀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저울질하겠다는 강태호식의 잔인한 테스트였다. 그녀는 턱을 당기고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맡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아는 산더미 같은 마이다스 리테일 관련 자료에 파묻혔다. 프로젝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다. 데이터는 중구난방이었고 기존의 전략 보고서는 핵심을 짚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었다. 팀원들조차 패배감에 젖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였다. 강태호는 그녀에게 단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일주일 안에 획기적인 턴어라운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서아 자신도 전략기획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바로 그때 윤채경 팀장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아의 자리로 다가왔다. 서아 씨, 괜찮아요. 대표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미션이잖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까라면 까야지. 내가 좀 도와줄까요? 채경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파일 몇 개를 USB에 담아 건넸다. 이건 작년에 마이다스 론칭 초기에 내가 분석했던 시장 데이터랑 소비자 반응 자료예요. 지금은 묻힌 자료지만 아마 서아 씨한테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보는 건 어때요? 서아는 예상치 못한 호의에 감동받았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채경이 건넨 USB를 마치 구명줄처럼 받아들었다. 채경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뭘요? 우리 팀원이잖아요. 잘해봐요. 서아 씨 능력이라면 분명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입에는 아무도 모르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건넨 자료는 의도적으로 핵심 타겟층 분석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초기 반응 데이터가 누락된 잘못된 지도였다. 서아는 그날부터 밤낮 없이 채경이 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채경의 데이터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구매력 있는 여성을 핵심 타겟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기존의 실패한 전략 역시 이 타겟층을 공략하다 실패했지만 서아는 데이터가 그렇다고 하니 마케팅 방식과 플랫폼 UI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면 할수록
서아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어긋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중간 점검 회의 날이 밝았다. 서아는 밤새 다듬은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강태원은 평소보다 더 냉랭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마자 태호의 미간이 좁혀졌다. 서아가 핵심 타겟층 재설정 및 마케팅 강화 전략을 발표하는 순간 태호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잠깐. 회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서아 씨, 이게 당신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결과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실망감을 넘어 경멸감마저 담고 있었다. 3040 여성 타겟? 이건 이미 반년 전의 실패로 결론난 전략입니다. 그걸 포장지만 바꿔서 다시 가져온 걸 나더러 턴어라운드 전략이라고 믿으라는 겁니까?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인상적이었지. 하지만 이건 형편없군. AUR에는 이런 수준의 보고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의 차가운 질책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서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윤채경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표님,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 분석 결과가 이 타겟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태호가 그녀의 말을 다시 끊었다. 데이터는 해석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쓰레기가 될 수도 황금이 될 수도 있어. 당신은 지금 쓰레기를 가져온 거야. 그는 서아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틀 주지. 이틀 안에 이 쓰레기를 황금으로 만들지 못하면 당신은 내 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회의실을 나온 서아는 망연자실했다. 태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꽂혔다. 하지만 그 모욕감 속에서 서아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쓰레기라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채경이 준 USB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처음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느꼈던 그 찜찜함의 정체를 떠올렸다. 그래,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그녀는 채경이 준 모든 데이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처음부터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서아는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책상 앞이 아니라 현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이다스 리테일의 물류 창고를 방문해 재고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고 경쟁사 플랫폼의 사용자 리뷰를 수천 개나 분석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홍대와 성수동 거리로 나가 직접 타겟층 인터뷰를 감행했다. 그녀가 현장에서 만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여성들은 마이다스 리테일에 대해 엄마옷 파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플랫폼의 존재 자체는 알았지만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바로 그거였다. 마이다스 리테일의 진짜 문제는 플랫폼 기능이나 마케팅 방식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타겟 설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던 것이다. 채경이 준 데이터는 혹은 기존의 모든 전략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든 무능해서든 외면하고 있었다. 서아는 사무실로 복귀해 밤을 새워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내부 데이터도 인용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발로 뛰며 수집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트렌드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만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날,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마이다스 리테일의 파트너사 임원들까지 참석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였다. 윤채경은 서아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그녀의 실패를 확신하고 있었다. 강태원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서아가 단상에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첫 페이지를 띄웠다. 마이다스 리테일 턴어라운드 전략. 기존의 모든 것을 폐기하라. 회의실이 술렁였다. 서한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기존의 마이다스 리테일 전략은 치명적인 오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상대로 옷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인터뷰 영상과 경쟁사 플랫폼과의 비교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왜 3040 타겟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진짜 기회가 제 세대에게 있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기존의 무거운 브랜딩을 버리고 Z세대를 겨냥한 빠르고 트렌디한 인플루언서 커머스 플랫폼으로의 완전한 리브랜딩을 제안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정안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를 뒤엎는 혁명적인 제안이었다. 파트너사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지만 이내 서하의 빈틈없는 논리와 데이터에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윤채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서하가 어떻게 그 핵심을 짚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강태호에게 향했다. 그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서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그녀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타요는 서하의 보고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리고 파트너사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우라 그룹은 이서하 전략 담당이 제안한 이 전략으로 마이다스 리테일 프로젝트를 전면 재추진하겠습니다. 그는 서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냉소가 없었다.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정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윤 팀장, 그가 채경을 불렀다. 전략기획 1팀은 오늘부로 이서하 씨의 지휘하에 마이다스 TF팀을 구성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 서하는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겨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 사무실을 나가던 강타오가 그녀의 책상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보고서 그럭저럭 볼만했군. 하지만 시작일 뿐이야. 증명해야 할 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집무실로 사라졌다. 서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 냉정한 상사라는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마이다스 리테일 TF는 이서하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타오의 공개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서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 세대를 타겟으로 한 리브랜딩 전략을 구체화하며 파트너사들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윤채경은 어쩔 수 없이 서하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회의 석상에서는 서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뒤에서는 은밀히 자신의 라인을 이용해 서하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교묘한 사보타주를 이어갔다. 강타오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서하를 대하는 방식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질책은 오직 두 사람만 있는 보고 자리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더욱 날카롭고 집요해졌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비난이 아닌 그녀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그의 가혹한 트레이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그가 던지는 모든 공을 받아쳤고 때로는 그가 예상치 못한 방역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위기가 터졌다. 서하가 제 세대 전략의 핵심으로 선정한 에코텍스,
제주도에 기반을 둔 친환경 신소재 독점 공급 업체가 돌연 계약 파기를 통보해온 것이다. 이유는 불명확했다. AURA 그룹의 법무팀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업체의 대표인 오 노인은 묵묵부답이었다. 이 업체는 서아의 전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파트너였다. 만약 이 계약이 무산된다면 리브랜딩 전체가 좌초될 위기였다. 보고를 받은 강태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업체 정보를 노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소아 씨. 그의 부름에 서아가 긴장된 얼굴로 다가왔다. 짐 챙겨. 2시간 뒤 제주행 비행기야. 서아는 반문할 틈도 없었다. 저 혼자 말입니까? 태호가 겉옷을 집어들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니, 내가 직접 가지. 오 노인,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 계약은 당신 전략의 심장이야. 당신이 직접 지켜내.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비즈니스석의 넓은 좌석에도 불구하고 서아는 좁은 공간에 갇힌 듯 답답함을 느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서아는 노트북을 켠 채 오 노인에 대한 자료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는 평생을 제주에서 신소재 개발에만 몰두해온 고집센 장인이었고 돈보다는 신의와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계약을 파기하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렌터카를 몰아 공장이 있는 서귀포의 한적한 외곽으로 향했다. 제주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오 노인의 공장은 낡았지만 그가 개발한 신소재 샘플들은 서아의 눈을 빛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 노인의 태도는 완고했다. 돌아가시오. 에이유라 같은 대기업하곤 일할 생각 없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내 새끼 같은 기술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겠지. 태호가 나섰다. 그는 에이유라 그룹이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자본력과 글로벌 유통망,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계약 조건을 논리전견하게 제시했다. 하지만 오 노인은 팔짱을 낀 채 요지부동이었다. 그런 소린 지겹게 들었소. 내 기술은 돈이 아니라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줄 거요. 협상은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서아는 태호의 날카로운 협상 방식이 오 노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그녀는 데이터나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마이다스 리테일을 왜 제 세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바꾸려 하는지, 그리고 왜 선생님의 친환경 소재가 그 가치의 중심에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단순히 옷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제 세대에게 가치 있는 소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소재는 단순한 원단이 아니라 저희가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 노인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태호의 논리에는 꿈쩍도 안 했지만 서아의 진심 어린 비전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긴 침묵 끝에 오 노인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허허, 저 아가씨 당돌한 것 좀 보게. 좋아. 강 대표, 당신은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아가씨의 메시지 하나 믿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소. 극적인 타결이었다.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태호는 그런 서아를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공장을 나선 것은 해가 저물기 시작한 늦은 오후였다. 하지만 제주의 날씨는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하늘은 순식간에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두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요란한 경보음을 울렸다. 초강력 태풍 북상, 제주 전 지역 태풍 경보 발효, 항공편 및 여객선 전면 결항.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공항으로 차를 몰았지만
공항은 이미 아수라장이었고 모든 항공편은 취소된 상태였다. 시내의 호텔들은 태풍을 피하려는 관광객들로 이미 만실이었다. 빗줄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졌다. 그때 노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 두 사람 발이 묶였구먼. 내 이럴 줄 알았지. 시내에는 방이 없을 거요. 내가 중상안에 아는 작은 민박집을 하나 알려줄 테니 거기로 가보시오. 거긴 태풍에도 안전할 게야. 두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빗속을 뚫고 노인이 알려준 상안의 외딴 민박집으로 향했다. 민박집은 불빛 하나 없는 숲길 끝에 자리한 제주의 전통 가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인자한 인상의 할머니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아이고, 이런 날씨에 고생 많았수다. 방은 딱 2개 남았는데 괜찮겠소? 두 사람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시 후 거센 바람과 함께 민박집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태풍으로 인해 정전이 된 것이다. 할머니는 거실 마루에 비상용 촛불을 켜고 따뜻한 차와 간단한 요깃거리를 내어주었다. 전기 들어오려면 한참 걸릴 거우. 여기서라도 좀 쉬다 가시게. 소아와 태호는 어쩔 수 없이 좁은 마루에 마주 앉았다. 창밖에서는 집이 날아갈 듯한 바람소리와 빗소리가 울부짖었다.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대신 흔들리는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어색하고도 기묘한 친밀감 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서아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촛불 너머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날 밤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질문이 터져 나온 순간 서아는 스스로도 놀랐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태풍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웠다. 태호의 얼굴이 촛불 그림자 속에서 굳어졌다. 업무 외적인 질문이군. 그가 평소처럼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은 업무 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긴 회사도 아니고 우린 상사와 부하 직원 이전에 그날 밤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전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께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를 밀어내고 모욕감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정한 상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과 억눌러왔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담겨 있었다. 그가 낮게 입을 열었다. 실수라.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내가 하룻밤 상대를 그렇게 가볍게 만나는 사람으로 보였나? 서아는 그의 반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제주바에서 난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 하지만 당신은 인상적이었지. 똑똑했고 당돌했고 그리고 아름다웠어. 그의 목소리는 그날 밤 재즈바에서의 그것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그런데 다음 날 당신이 내 사무실에 서 있었어. 이서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가 고개를 돌려 서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나. 아유라 그룹은 내 전부야.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성이라고. 그런데 하룻밤을 보낸 여자가 내 핵심 전략팀의 신입으로 들어왔어. 이게 당신 눈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나? 서아는 그제야 그가 느꼈을 혼란과 의심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전 정말 몰랐습니다. 대표님이 그 회사에 알아. 그가 서아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알았으니까 모든 게 더 복잡해진 거야. 그는 지친 듯 눈을 감았다. 당신을 밀어내야 했어.
내 팀원으로만, 부하 직원으로만 보려고 발버둥 쳤어. 당신이 실력으로 증명하게 만들고 내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 그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서아가 처음 보는 연약함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을 내 옆에 계속 두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의 고백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서아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의 냉정함은 그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번개가 창밖을 환하게 비췄고 곧이어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민박집의 모든 불이 완전히 꺼졌다. 비상용 촛불마저 바람에 흔들리다 꺼져버렸다. 완벽한 어둠 속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울리는 심장 소리, 그리고 창밖의 태풍 소리만이 그 공간을 가득 메웠다. 강타오라는 남자의 견고했던 얼음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밤새 울부짖던 바람은 멎었고 부서진 나뭇가지들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서아와 강태호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복잡했다. 어둠 속에서 오고 갔던 격렬한 고백은 밝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차마 마주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 두 사람을 짓눌렀다. 그들은 민박집 마루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무런 육체적 접촉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그 어떤 밤보다 격렬하게 부딪힌 후였다. 할머니가 차려준 아침상을 묵묵히 비운 두 사람은 정전이 복구되자마자 공항으로 향했다. 렌터카 안에서도, 공항 라운지에서도,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태호는 다시 냉정한 상사의 가면을 썼고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가 자신을 밀어낸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곁에 두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우라 그룹의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서아와 태호가 제주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했다. 태호는 여전히 가혹할 정도로 완벽을 요구했고 서아는 쉴 틈 없이 그의 요구에 부응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태호의 질책에는 더 이상 사적인 감정이 섞인 냉소가 없었다.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지만 오로지 업무의 핵심만을 꿰뚫는 전략가의 것이었다. 서아 역시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때로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당당하게 그와 맞섰다. 이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윤채경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채 고도의 지적인 스파링을 벌이는 파트너처럼 보였다. 특히 제주 출장 이후 마이다스 리테일 프로젝트에 대한 태호의 지지가 거의 맹목적일 정도로 확고해진 것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다. 태호가 서아의 보고서에 고개를 끄덕이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채경의 가슴속에서는 질투와 위기감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서아를 단순한 후배나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타오의 인정과 신뢰, 어쩌면 그 이상의 것을 훔쳐간 적이었다. 세호아 씨, 대단하네. 제주도에서 대표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완전히 대표님 사람이 다 됐어. 채경이 커피를 건네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지만 서아는 그저 옅은 미소로 받아 넘겼다. 별일 없었습니다, 팀장님. 그저 오 노인님을 설득했을 뿐입니다. 서아의 완벽한 방어막에 채경은 속으로 칼을 갈았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고작 신입 나부랭이야. 한편 서에게는 예상치 못한 작은 응원이 생겼다. 데이터 분석팀의 최진우 대리였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서아가 마이다스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요청할 때마다 누구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처리해 주었다. 그는 탕비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서아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서아 씨, 마이다스 전략 정말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방식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아는 오랜만에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윤채경의 음모는 마이다스 리테일의 G세대 리브랜딩 런칭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작되었다. 프로젝트는 서아의 지휘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성공은 불보듯 뻔해 보였다. 이것이 채경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대로 서아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AURA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스타일론의 신사업개발팀 박 이사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박 이사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채경은 퇴근 후 들른 고급배서 박 이사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아이유라가 이번에 목숨 걸고 준비 중인 신규 프로젝트 자료예요. 아마 박 이사님네 새 시즌 기획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박 이사의 눈이 빛났다. 그 안에는 서아가 밤새워 만든 Z세대 런칭 전략, 핵심 타겟 분석,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에코텍스를 포함한 독점 공급 업체 리스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채경은 그 대가로 스타일론의 임원 자리와 막대한 스카우트 제의를 약속받았다. 정보를 넘긴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윤채경은 이 모든 죄를 이서아에게 뒤집어 씌울 완벽한 함정을 파야 했다. 그녀는 주말 동안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몰래 출근했다. 그녀는 고용한 해커를 통해 서버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리고 이서아의 개인 IP 주소를 도용해 그녀가 마치 자신의 집에서 회사의 핵심 기밀 파일, 박 이사에게 넘긴 바로 그 파일에 접속하고 다운로드한 것처럼 로그 기록을 조작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힘든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디지털 증거였다. 월요일 AD, 스타일론이 아우라의 런칭 계획보다 한 발 앞서 세대를 위한 에코 프렌들리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아우라가 독점 계약한 에코텍스와와 유사한 신소재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은 서아의 기획안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다. 에이유라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주가는 폭락의 조짐을 보였고 강태원은 즉시 전 임원을 소집해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내부 정보 유출이 확실했다. 대표님, 긴급 임원 회의에서 윤채경이 비통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내부 감사팀과 함께 긴급 로그 분석을 진행하던 중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조작된 로그 기록을 띄웠다. 화면에는 이서아의 IP 주소와 접속 시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서아 씨가 지난 주말 자신의 자택에서 마이다스 TF의 1급 기밀 파일에 접속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스타일론이 우리의 전략과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임원의 경악과 분노가 담긴 시선이 회의실 문가에 서 있는 서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방금 전 긴급 호출을 받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회의실로 불려온 참이었다.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이름과 조작된 기록을 본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렸지만 차가운 증거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졌다. 이소아 씨, 채경이 안타깝다는 듯한 연기를 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도 서아 씨를 믿고 싶어. 하지만 이 로그 기록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서아 씨가 우리 프로젝트를 총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잖아. 그녀의 말은 서아를 옹호하는 척하며
그녀가 범인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임원들 사이에서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산업 스파이로 고소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한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 희망을 담아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강태호에게로 향했다. 그는 어젯밤 제주에서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서아의 심장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떨어뜨렸다. 당신마저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요? 대표님, 윤채경이 결정타를 날렸다. 이 사안은 그룹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서아 씨를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무팀에 넘겨야 합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이서아 씨, 이 로그 기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다. 잠시만요. 회의실 구석에 배석해 있던 최진우 대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대표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저는 데이터 분석 담당자입니다. 방금 윤 팀장님께서 보여주신 저 서버 로그, 조금 이상합니다. 윤채경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최 대리? 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 타임스탬프입니다. 이서아 씨가 접속했다는 시간의 로그와 서버의 동기와 프로토콜 시간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제로 이 로그 기록을 심어놓은 것처럼 부자연스럽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채경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쏘아붙였다. 최 대리, 지금 근거도 없이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초의 대리. 강태호가 채경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최진우가 던진 작은 의심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 부자연스럽다는 근거를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윤 팀장. 그가 채경을 바라보았다. 감사팀이 확보한 모든 원본 자료 역시 내게 직접 보고하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서아 씨, 서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본 감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마이다스 TF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그것은 유죄 판결은 아니었지만 무죄 선고도 아니었다. 서아는 신락 같은 희망과 깊은 절망 사이에서 비틀거렸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등 뒤로 최진우의 걱정스러운 시선과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해 분노하는 윤채경의 표정,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태호의 차가운 시선이 꽂혀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최진우가 가져온 로그 분석 자료를 노려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윤채경, 감히 내 앞에서 장난을 쳐? 그는 즉시 비서실의 비밀리에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자택 대기 명령을 받은 이서아의 시간은 지옥 속에서 정지해버렸다. 그녀의 아파트는 순식간에 세상과 단절된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임원 회의실에서의 그 끔찍했던 순간이 무한히 반복되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조작된 증거, 윤채경의 위선적인 동정,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찔렀던 강태호의 차가운 눈빛과 자택에서 대기하도록이라는 마지막 한마디.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유죄 판결처럼 느껴졌다. 제주도의 그 밤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비쳤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에이유레이 그룹의 냉혹한 지배자만이 남아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그녀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완벽한 증거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윤채경에 대한 분노보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혹은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강태호에 대한 원망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검게 물들였다. 같은 시각 에이유라 그룹 30층 대표이사 집무실은 전쟁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최진우 대리와 보안팀장이 가져온 원본 서버 로그를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최진우는 긴장된 얼굴로 추가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대표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로그는 정상적인 접속 기록이 아닙니다. 누군가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이서아 씨의 IP 기록을 서버에 강제로 삽입했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버의 타임스탬프와 동기화 프로토콜 사이에 0.3초의 미세한 오류를 남겼습니다. 태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0.03초라. 윤채경답지 않게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했군. 그는 보안팀장을 바라보았다. 범인이 관리자 권한을 탈취했다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반드시 남아있을 거다. 윤 팀장이 지난 주말 동안 접속한 모든 기록, 사내 CCTV, 주차장 입출차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1분 단위로 샅샅이 뒤져. 보안팀장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개인 비서실 라인을 통해 윤채경 팀장의 개인 금융거래 내역과 최근 통화 기록을 조회해. 법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태호는 단순히 방어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 기회에 회사 내부에 숨어있던 독초를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서아가 범인이 아니라고 99%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가 제주도에서 보여준 진심과 마이다스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열정을 아는 그로서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돈과 맞바꿀 리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그가 이서아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야만 했다. 그래야 진짜 범인이 방심할 테니까. 증거는 예상보다 빨리 태호의 손에 들어왔다. 윤채경은 주말 새벽 2시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을 이용해 사무실에 잠입했지만 그녀의 차량은 지하 주차장 게이트에 정확히 입차 기록을 남겼다. 그녀가 서버에 로그를 심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또한 태호의 비서실은 그녀가 최근 스위스 은행에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태호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확보한 청담동의 한 고급바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윤채경이 스타일온에 박이색에 보란 듯이 USB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윤채경. 태호가 영상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자신의 신뢰를 배신하고 감히 자신의 사람을 모함한 것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었다. 그는 즉시 비상임원회의를 재소집했다. 그리고 비서에게 단 한마디를 추가했다. 이서아 씨도 지금 당장 회사로 들어오라고 해. 자택에서 폐인처럼 있던 서아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이제 와서 나를 해고하려는 건가?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그러나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가장 단정한 정장을 챙겨 입고 회사로 향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다. 모든 임원이 모여 있었고 윤채경은 여전히 피해자인 양비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아가 들어서자 채경의 눈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다. 강타원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서아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정면의 스크린을 가리켰다. 마이다스 프로젝트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임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최진우 대리. 태호의 부름에 최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0.3초의 타임스탬프 오류를 시작으로 로그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서아 씨의 IP 기록은 완벽히 조작된 가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윤채경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잠깐, 최 대리, 그건 그저 추측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범인이 누구라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태호가 차갑게 웃었다. 좋은 질문이군, 윤 팀장. 그는 리모컨을 들어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주말 새벽의 주차장 입차 기록이었다. 차량 번호 23가 51678, 입차 시간 02:05 AM. 그것은 윤채경의 개인 차량 번호였다. 윤 팀장, 주말 새벽에 아주 부지런하게 출근했더군. 잊어버린 서류라도 있었나? 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 그저... 그녀가 말을 더듬거리는 순간 태호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청담동 바의 CCTV 영상. 윤채경과 스타일온 박 이사가 USB를 주고받는 장면이 고화질로 펼쳐졌다. 스타일온의 박 이사와는 아주 친밀한 사이였나 보군. 에이유라 그룹의 미래가 담긴 USB를 건넬 만큼 모든 것이 끝났다. 윤채경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임원들의 경악과 분노가 가득한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어떻게 회사를 배신할 수가 있어? 당장 끌어내. 윤채경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아는 이 모든 반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스크린과 태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릴 듯이 차가웠다. 윤채경, 에이유레이 그룹은 오늘부로 당신을 파면하고 업무상 배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즉각 형사 고소 절차를 밟을 것이다. 보안팀, 당장 저 여자를 연행해. 윤채경은 보안팀 직원들에게 붙들려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회의실이 정리된 후 태호는 남은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서 있는 서아와 진우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할 것이 있어. 그는 임원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 사태는 경쟁사가 훔쳐가고 싶을 만큼 이수아 씨의 마이다스 턴어라운드 전략이 치명적이고 뛰어났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낸 것은 최진우 대리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분석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수아 씨는 즉시 마이다스 TF 팀장으로 복귀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거대한 회의실에는 이서아와 강타어 단둘만이 남았다. 서아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안도감, 고마움, 그리고 그를 오해했던 미안함이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쳤다. 태호가 넥타이를 살짝 풀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사무실의 냉혹한 대표이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제주도의 그 밤에 보았던 복잡한 눈빛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내가 그들을 믿었다고 생각했나? 그것은 질문이 아닌 사실 확인이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전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호가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차갑게 굴어야만 했어, 서아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범인을 잡으려면
내가 당신을 보호하는 기색을 단 1%도 보여선 안 됐어. 내가 당신을 감싸는 순간 윤채경은 꼬리를 감췄을 테니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다. 당신을 자택에 대기시키면서 내가 무슨 심정이었는지 알아? 그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냉정하게 구는 것. 그건 내 방어기제였어. 당신이 말한 대로 그저 내 지위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는 서아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얼음벽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진심이 드러났다. 그날 밤 재즈배서부터 난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어. 강타오의 고백은 텅 빈 회의실의 공기를 가르며 이소아의 심장에 곧바로 파고들었다. 그가 자신을 두려워했다는 말, 그 냉혹한 가면 뒤에 숨겨진 솔직한 감정은 윤채경의 배신이나 업무의 압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서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후회와 망설임, 그리고 그녀조차 감당하기 힘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막 입을 열어 무언가 대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리고 태호의 개인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지금 당장 뉴스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기류를 단숨에 깨뜨렸다.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가운 상사의 것으로 돌아왔다. 그가 태블릿을 받아들자마자 화면에는 모든 경제 채널을 도배한 긴급 속보가 떠 있었다. 속보, 스타일론, 에이유라 그룹 상대 적대적 M&A 정격 선언.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심각. 태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박 이사, 이 자식이 스타일론은 윤채경에게서 빼돌린 자료를 단순히 신제품 출시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이다스 프로젝트의 초기 실패 데이터와 조작된 로그 기록까지 확보해 에이유레이 그룹의 경영 능력 자체에 치명적인 흠집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주주들을 선동하고 에이유라 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야욕을 드러냈다. 회사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순간이었다. 윤채경의 배신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전 임원, 지금 당장 비상대책 회의실로 소집해. 태호의 불호령이 복도를 울렸다. 방금 전까지 서아를 바라보던 남자의 흔적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오직 에이유라 호의 선장만이 남아있었다. 서아 역시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를 틈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사의 고백에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유라의 핵심 전략가였다. 그녀는 태호의 뒤를 따라 회의실로 뛰어가며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스타이로는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AURA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언론을 이용해 마이다스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을 연일 터뜨렸다. 그들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윤채경이 넘긴 자료는 AURA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소액 주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임원 회의실의 분위기는 절망적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경영권 방어에 실패합니다. 스타이론이 우리 내부 자료를 훤히 꿰고 있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감하고 있을 때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태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스타이론의 공격 근거는 마이다스가 실패할 건이라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아니, 마이다스가 에이유라의 미래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태연은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 전쟁의 방어 전략은 이스하 팀장이 총괄한다. 그날부터 대표이사 집무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강타오와 이서아, 단 두 사람만이 그 거대한 폭풍의 눈에 남아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들은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이나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였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태어와 머리를 질끈 묶은 서아는 수백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방역 논리를 개발하며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었다. 서아가 시장 분석 데이터를 가져오면 태호는 즉시 그것을 자금 운용 전략으로 연결시켰다. 태호가 주주들의 성향을 꿰뚫어 보면 서아는 그들을 설득할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새벽 3시, 서아가 모니터 앞에서 지친 듯 눈을 비비자 태호가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서아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전우였다.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에이유라 그룹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다. 스타이론의 박 이사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는 윤채경에게 받은 내부 자료를 근거로 태호의 경영 실패를 조목조목 비난하며 주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위임장 대결을 선포했다. 모든 것이 스타이론에게 유리해 보였다. 장내가 술렁였고 에이유라 측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바로 그때 강타오가 마이크를 잡았다. 박 이사님의 훌륭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석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서아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그 데이터는 이미 폐기된 과거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아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수백 명의 주주들 앞에서 긴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울려 퍼졌다. 그녀는 윤채경이 유출한 데이터가 아닌 지난 몇 주간 태와 함께 밤새워 만든 진짜 마이다스 프로젝트의 비전과 이미 확보된 제 세대 핵심 인플루언서들과의 독점 계약서, 그리고 에코텍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신소재 공급처와의 극비 계약까지 공개했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스타이론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마이다스 프로젝트의 가치를 몇 배로 부풀려 놓았다. 스타이론이 훔쳐간 것은 우리의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에이유라의 미래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아의 외침에 주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시한 압도적인 비전과 데이터 앞에서 박 이사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위임장 대결은 시작할 필요도 없었다.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현 경영진 제시니만이 통과되었다. 에이유라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날 밤 모든 환호성과 축하 파티가 끝난 텅 빈 대표이사 집무실. 강태호와 이소아는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그리고 그녀의 입사 첫날부터 시작된 지독한 시련이 마침내 끝났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애써 덤덤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대표님. 태호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혹한 상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재즈배에서 만났던, 그리고 제주도에서 흔들렸던 그 남자의 눈이었다. 아니, 그가 낮게 말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소아 씨.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사무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도시의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아니, 서아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서아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난 당신에게 끌렸어. 하지만 내 위치가,
내 이성이 그걸 미친 짓이라고 부정하게 만들었지. 당신을 밀어내고 상처 줘야만 내가 내 자리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틀렸어. 그가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당신과 함께 이 지옥 같은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았어. 당신은 내 약점이 아니라 내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내 유일한 파트너였어. 당신 없이는 에이유라도 나 강타오도 없어. 소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보상받는 듯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대표님, 그녀가 흐느꼈다. 태호라고 불러. 그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더 이상 당신의 냉정한 상사로만 있고 싶지 않아. 지시하고 평가하고 밀어내는 그런 관계는 이제 끝이야. 그의 얼굴이 그녀에게 가까워졌다. 당신의 남자가 되고 싶어. 이서아, 사랑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첫날 밤의 충동적이고 격렬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과 오해, 죽음의 문턱 같던 위기를 넘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깊고도 절박한 입맞춤이었다. 강태호의 입맞춤은 닫혀있던 이서아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에이유라의 유능한 전략가도 냉혹한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치던 신입사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여자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탐했다.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대표이사 집무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성이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첫 만남의 격정과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영혼을 나누는 깊은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한 직원들은 무언가 달라진 공기를 감지했다. 에이유레이 그룹을 뒤흔들었던 적대적 M&A 위기는 강태호 대표와 이서아 팀장의 완벽한 합작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끝났다. 이서아는 하루아침에 회사를 구한 영웅이자 입사 몇 달 만에 TF 팀장으로 파격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시선은 나란히 회의실로 들어서는 강타오와 이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호는 여전히 냉철한 대표이사였고 서아는 완벽한 전략가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의 날카로운 긴장감 대신 그들만이 아는 견고한 신뢰와 미묘한 따뜻함이 감돌았다. 태호가 회의를 주재할 때 그의 시선은 가장 먼저 서아에게 향해 의견을 물었고 서아는 그의 의도를 120% 이해한다는 듯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리더십이 되어 팀 전체를 이끌었다. 물론 소문은 피할 수 없었다. 윤채경의 몰락과 이서아의 급부상을 지켜본 몇몇 직원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이서아 팀장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대표님이 저렇게까지 감싸고 도는 걸 보니 제주도 출장 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능력은 인정하지만 저건 명백한 특혜지. 서아는 그 모든 시선과 질투 어린 속삭임을 덤덤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증명해냈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진심을 얻었다. 태호는 이 모든 소문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서아가 사내에서 겪을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 그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서아의 맞은편에 보란듯이 식판을 들고 앉았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서아에게 말했다. 이서아 팀장, 오후에 있을 마이다스 런칭 최종 점검 회의 자료 10분 일찍 들어와서 나한테 먼저 브리핑해줘. 내가 직접 챙겨야겠어. 그의 행동은 명백한 선언이었다. 이서아는 내가 신뢰하는 핵심 인재다. 불필요한 소문 따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서아는 그런 그의 배려의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태호의 방식대로 오직 실력으로 모든 의혹을 잠재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럴 기회가 주어졌다. 마이다스 리테일 Z세대 리브랜딩 프로젝트는 스타이론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화제 속에 런칭 준비를 마쳤다. 서한은 위기를 역이용해 경쟁사가 탐낸 바로 그 프로젝트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이는 새 세대의 호기심을 폭발적으로 자극했다. 런칭 당일 마이다스 리테일의 서버는 접속자가 폭주하며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서아가 기획한 인플루언서 커머스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가 발굴한 에코텍스 라인업은 출시 1시간 만에 전량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마이다스 리테일은 에이유라 그룹의 골칫거리에서 단숨에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캐시카우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이서아 팀장의 이름 앞에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서아의 정식 임원 승진을 가결했다. 입사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그룹의 최연소 상무로 승진한 것은 에이유라 그룹 창사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 태호는 자신의 집무실로 서아를 불렀다. 이 상무, 축하해. 그가 장난스럽게 직함을 불렀다. 서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못할 거야.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섰어. 서아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밀어붙여준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무실의 냉정한 상사와 유능한 임원이 아닌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연인의 눈빛이었다. 태호는 서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승진 선물이야. 그 안에는 에이유레이 그룹의 로고가 박힌 만년필과 함께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회사의 파트너로서, 하나는 내 여자로서. 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호가 직접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속삭였다. 이제 일 끝났으니 저녁엔 이 상무 말고 내 서아로 돌아와줘. 오늘은 내가 요리하지. 몇 년 후 에이유라 그룹은 이서아 상무가 이끄는 신사업 부문과 강태호 대표의 냉철한 경영 판단이 시너지를 내며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마이다스 리테일은 새 세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회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고 가장 완벽하게 협력하는 파트너였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들의 관계를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에이유레 그룹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팀아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리더 커플이었다. 어느 주말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태호의 오피스텔. 바로 그들이 하룻밤의 인연으로 만났던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서아는 편안한 니트를 입은 채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고 있었고, 태호는 셔츠 소매를 거둔 채 주방에서 그녀를 위한 저녁을 요리하고 있었다. 재즈 음악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세화야, 와인 한잔 할까? 타오가 스테이크를 접시에 담으며 물었다. 서아가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를 껴안았다. 좋아요. 오늘따라 당신 요리가 더 기대되는데. 태호가 뒤돌아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날 밤 여기서 당신이 도망치듯 사라졌을 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서아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입사 첫날 하룻밤을 보낸 남자가 내 상사일 줄 알았겠어요? 그녀가 그의 넥타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때 날 모른 척 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 곁에 남아줘서 고마워. 나의 냉정한 상사 연기를 견뎌줘서.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야경은 그날처럼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입사 첫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던 그 아침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에이유라 그룹의 핵심 리더였고,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냉정한 상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녀의 남자가 되어 곁에 서 있었다. 이서한은 깨달았다. 그들의 만남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격렬하고도 완벽한 운명이었다.